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월 28일 일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박으로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배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배당이 한 두 경주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경주리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후차권에서는 다소 좀 틀어지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스컵 6경주 김민우하고 손재우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경주는 윤현준의 후미 정하전이 막혀 나갔습니다만 성정우가 빼앗는 데 성공하면서 착순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8경주 명경민이 유리한 경주였었습니다만 결국 윤여범이 박윤아와 동반 입상 10배 괜찮은 배당 발생이 됐었는데 음성 정보하고 현장 속보에서도 대구팀의 변수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대구 안승으로 명경민이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는 정영규가 안정으로 활에 나갔습니다. 근데 정영규의 뒷자리를 안윤이 양희천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희천이 정영규가 동반 입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10경주는 강진호의 추입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추입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태원의 강진원의 동반 입상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는 김원호가 끝까지 마크를 지켜냈습니다. 정태환과 김원호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는 손재영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만 이승철이 아닌 박중이 막혀 나가다 보니까 16배라는 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재영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광명 우스컵 12경주 결승전 멤버가 짜여졌는데 금요일 경주 때 아무래도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결승전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4번 정영규를 제외하고는 6명이 비파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영규가 경주를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기 수석 졸업자 손재영이 과연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정태양, 윤현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아니면 팀 동료인 명경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용도 정태양의 선행감이라든지 윤현준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이들 배제하고 경주 연패 펼쳐 나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강자들과의 타협 가능성이 좀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광명 우스컵 경주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안윤 연이틀 상당히 좀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긴 했습니다만 금일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우신과 임진섭 과의 협공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 연이틀 죽섰던 공민우가 성종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정경호가 이인우, 김철민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가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경호, 공민우 맞대결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8경주 결승 진출이 좌절됐었던 윤여범이긴 합니다만 전일도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우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후착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파업 선수를 보다는 김주환, 손재우 두 선수를 의식한 경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9경주 이태훈이 김근영, 정하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 견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도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장찬재하고 김지식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태훈도 힘든 경주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태훈의 비파업 라인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도 이승철이 월등합니다. 이명환, 양희진과 협권 펼쳐 나가기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형을 의식한 견준형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비파업 라인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이 힘든 견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경주도 안지용이 팀 선배인 주석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양희천을 배제하고 견준형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양희천이 넘어서게 된다면 안지용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협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요 경주 때 지정 훈련했었던 우스컵 2조 선수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주환, 박지용, 김연우,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주환, 박지용, 김연우, 전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같은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요일만큼은 안효은이 좀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효은 금요일 경주 때도 기대해 봤었고 뭐 전일도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금요일 경주 때는 꼼짝 못하고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은 또 자리를 이 양희천에게 좀 양보하는 듯한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아마 차계를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자칫 금요일 경주, 토요일 경주처럼만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젖히기도 가능한 안효은이긴 합니다만 젖히기 나서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원호라든지 이번 윤우신의 선행을 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윤우신도 때리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수도권 연하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인천 개인으로 훈련하고 있는 윤우신, 인천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안효은 아무래도 훈련할 때는 또 인천 벨레드럼 경기장에서도 또 얼굴 보면서 훈련하고 있는 또 수도권 선후배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안효은이 윤우신과 전략적 연하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임진섭이라는 마크 출평 강자가 있긴 합니다만 윤우신도 선행력 갖춘 선수예요. 얼마 전에도 선행승부 펼쳐나가면서 버텨냈었던 윤우신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임진섭이 초반부터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4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구팀 선수들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는 경주가 된다면 안효은 입장에서는 대구팀 한가운데로 경주 펼쳐 나가기 좀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윤우신을 뒤에다 붙이거나 윤우신을 활용해 나가면서 경주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한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3번 정도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하고 4-3 두 차권 전 4번 2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최원호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임진섭이 몰고 가죠. 안효은의 윤우신이라든지 윤우신의 안효은으로 자리 잡았을 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연일 같은 경준형 보여주게 된다면 안효은이 오히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원호의 선행을 임진섭이 몰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구팀 협공의 동반 입상이죠.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효은이 젖히기 나서다 퍼지면 윤우신이 날라오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대구팀이죠. 와이선에서 날라올 수 있는 윤우신입니다. 3번과 2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승부 의지가 없었던 안효은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승부 역할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선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3번 중에선 전 2번 쪽에 수도권 협공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4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진섭이 가면 최원호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윤우신이 가면 김종재가 전혀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천호하고 김종재를 좀 양분해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안효은이 넘어서면 3번, 2번 안에서 4번 중심으로 2번, 3번 안에서 해답은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정경호, 김이남, 이인우, 김철민은 같은 성향 선수들이죠. 반면 공민우, 성정우, 오대하는 파업 라인 쪽 선수들입니다. 4대3의 맞대결인데 공민우가 과연 연이틀처럼 무기력한 경주전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좀 승벽을 발휘해 나가면서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공민우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본인이 때려야지만 경주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인우 활에 나가고 김철민과 연합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경호가 작전적 예상은 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뭐 정경호도 시속가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성정호가 전혀 빼앗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정호가 초조보다 많고 공민우가 자리 잡습니다. 오디안이 끌어내서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도 마크 출평 선수가 아니라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서수예요. 그 점 때문에 공민호가 힘을 쓰고 성종호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정경호가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공격적인 승부입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파업 라인 쪽이죠. 7번 4번 동반 입상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정경호가 외선에서 나오죠.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하고 7번 2번입니다. 7번 4번하고 7번 2번 두 차권 7번과 4번 파업 라인 쪽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일요공주만큼은 공민우도 연이틀 당한 것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내 손만 잡는다면 정경호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민우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경호가 후다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경호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26기 이인우와 연합 펼쳐 나가는 전열도 끌어내니까 이인우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인우가 힘을 쓰고 정경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철민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김철민도 마크 털리면서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직접 보면 마크에서 쫓아갔었던 경주도 있었어요. 그 점 때문에 동강주가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2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민을 중심으로 성정우하고 전경호를 양분하신 전략, 정경호를 중심으로 이인우하고 김철민을 양분하신 전략 한번 이번 편성은 접근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승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7번하고 4번은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하고 3번도 붙어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결코 쉽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8경주입니다. 윤여범 전일 내선에서 넘어서면서 박윤아와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명경민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정경호와 협공이 안 됐었죠. 박윤아가 때렸는데 윤여범이 견제하니까 전일 광명호스급 8경주에서 정경호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윤여범이 내선 파서 박윤아와 동반 입상, 해설 방송에서도 대구팀 적극적인 협공 한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윤여범이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아무래도 윤여범 입장에서 연대 세력인 권성호, 홍영기, 구상신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윤여범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전일은 박윤아가 때려줬기 때문에 경주를 윤여범이 쉽게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경주 풀어나가기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윤여범이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손재우의 선행을 이래저래 끊어먹기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마크만 된다면 윤여범이 끊어먹기 나서면서 추입 나서는 작전 가능하죠. 몸싸움만 놓고 본다면 윤여범이 월등합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의 선행 윤여범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3번 동반 입상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비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하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는 좀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주환이 물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점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고 싶다는 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윤여범의 선정 가능성 쪽에 6위하고 6-3입니다. 6위하고 6-3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전일 보여줬었던 윤여범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 손재우가 힘을 쓰고 김원호가 마크에 나가거나 손재우가 힘을 쓰고 김주환이 마크에 나가면서 윤여범과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재우가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우도 솔직히 시속 자체가 들쑥날쑥합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믿음은 가진 않아요. 하지만 선행감은 전일 같은 본인이 원하는 타임에서 잡아 나간다면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4번이나 3번 2번은 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6번이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에요. 손재어 끊어 먹기만 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6번, 2번, 3번 우선하고 싶습니다. 6번, 2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6번, 2번, 3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과연 윤여범이 파업 선수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이 고전하면 비파업 라인이죠. 충분히 동반 입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삼복승 좀 과감하게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승부,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배당 공략도 충분히 한번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윤여범이 비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을 끊어먹기 나서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수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태원도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근영, 정하전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도 컨디션이 괜찮아요. 정재성, 김지식, 장찬재가 파업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태원의 타이밍만 빼앗는다면 충분히 착순과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보다는 연대 세력인 김근영,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태원이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정하전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또래 선수인 정하전, 전일은 마크 돌리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정하전을 금일만큼 몸싸움으로 빼앗을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찬재가 있긴 합니다만 초주 부담을 비팝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수월하죠. 장찬재가 덮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덮고 시작해서 빼앗지 못하면 흘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뒤를 공략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박중이 덮고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태원이 같이 시속을 올리게 된다면 박중도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덮치기 타이밍이 아닌 내선에서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태훈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한 명 챙겨준다면 전 5번을 좀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초조보다 안고 있는 김근영이기 때문에 이태훈이 초조보다 자리 잡게 된다면 정하전이 힘을 써야 돼요. 김근영도 마크되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태훈이 5번하고 4번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챙겨만 준다면 마크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5번 두 차권 안에서는 전 5번 정하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태훈이 힘을 쓰고 4번, 5번이 쫓아가서는 작전인데 박중이 먼저 덮고 시작하고 장찬재, 김지식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재성까지 있죠. 내선에서 이태훈이 갇혀서 외선에서 차가 나오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중도 선행감 괜찮은 것 같아요. 장찬재가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신사팀이죠. 7번과 2번 동반 입상 7번하고 6번입니다. 마크되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위하고 76입니다. 7위하고 76경주권 정도는 7위하고 76경주권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태원이 마크 취병 선수가 아니라 시속감이 좋은 선수입니다. 김근영, 정하전 둘 중에 한 명은 챙겨줄 가능성, 챙겨만 준다면 마크 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 완성 충분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털리면 아무래도 장찬재가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선 장찬재가 변수 가능성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승철이 연이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금요경주 때는 고전하다 보니까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환하고 양희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명환 활약에 나가기도 어중간하고 양희천이 끝까지 마크를 지켜낸다는 보장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비팝 선수들이죠. 최민호, 김근영, 이찬, 김명섭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승철만 가두게 된다면 이승철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승철의 선정 가능성이 유리하다. 꼭 빠질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의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승철이 자리 잡고 이명환이 좀 서두르게 된다면 저는 5번이 4번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젖히기 나선다면 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승철도 직전 회차 선행 승부로 버텨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3주 전에 선행까지 발에 나갔었던 이승철이기 때문에 양의진이 홈이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 파업 라인 완승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꼭 이번 편성 파업 라인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형이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5번하고 2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5번, 2번 차선으로 5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차연이 이승철이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력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5사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자. 5번, 2번 차선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는 항상 존재하죠. 이차연이 때리고 김명섭이 때리게 된다면 최근형이 이를 상대로 좀 직선에서 재미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략해 본다면 2번하고 6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도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승철이 마크 추평이 아니라 자력도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이차연, 김명섭 어중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승철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승철이 양의진을 확실하게 챙겨주게 된다면 최근형과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의진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선들과 타협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삼복승에서는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삼복승은 좀 공략해보겠다는 점,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패상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지영이 타이밍을 잡고 경주 풀어나가는 데서 상당히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주석진과 협공을 펼쳐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천이 있습니다. 직선 추입이 상당히 좋은 양희천, 금요경주 때도 추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받아가는 데 성공했었고, 전일도 직선 추입 통해서 안정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정이 욕심을 낸다면 팀 선배 주석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득점 노련함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면 양희천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재용이 주석진을 단다 하더라도 양희천 오면 아무래도 주석진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윤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석진도 노음싸움에 능한 양희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4번이 나란히 자리 잡는 주석진과 박윤아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오히려 주석진, 안재용, 양희천, 박윤아 순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이 또 타정부터 때렸다가는 직선에서 양희천에게 잡힙니다.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 안정이 좀 타이밍 잡아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원 상남에서 성락속을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좋아지고 있는 안정, 1호 경주만큼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과 양희천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인데, 양희천보다는 안정, 주석진 달고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희천이 빼앗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크 실패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문제는 안정도 욕심내기 위해서 주석진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도 마크의 한 작전 충분히 가능하죠. 양희천이 고유한 활약이 나가면서 박윤아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협공이 깨진다면 2번, 6번
창원 상남이죠. 4번, 5번 전략적인 연합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4번인 것 같아요.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석진과 협공을 한번 먼저 우선에 봐야 되죠. 2번, 4번, 6번이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양희천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윤아가 가면 양희천 머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4번, 2번, 5번도 좀 공격적인 승부로도 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이번 편성 2번하고 4번의 맞대결 양상 2번 버티기냐 4번 취입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2번 버티기가 좀 더 나은 유리한 상황에 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4번 정용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은 비파업적 선수입니다. 정용규의 몸 상태가 좋긴 합니다만 혼자 싸워야 되는 부담감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 선정에서는 좀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영이 과연 명경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파업소 각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정태양, 윤현준과 견제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에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긴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현준하고 정태양 여기에 김민호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재영이 상승세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손재영도 명경민을 뒤에다 챙기기보다는 앞에다 두고 활용해 나가면서 윤현준, 정태양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올해 점수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급결로 1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재영이 연승 행진이 나가다 보니까 광명 득점이 100점대가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6연승 정도 되다 보니까 5연승이죠. 5연승 정도 되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나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황인혁과 거의 점수가 대등합니다. 특성급 황인혁 다음으로 손재영이 특성급 선수들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정하늘보다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좀 손재영이 만약에 상승세 타서 6연승을 통해서 특성급 진출할 때는 점수대가 너무나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웬만한 특성급 강자들 100점대 선수들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아무래도 좀 점수 체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현주도 상승세 이어나다 보니까 97점대 기록하고 있는데 웬만한 특성급 선수들보다 점수가 높거나 비등비등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성급에서 등급 사정 때 특성급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중하위권 선수들은 무더기로 우수급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우수급 선수는 무더기로 상위권 선수들 또 결승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제가 생각하는 점수 체계에서는 좀 뭔가 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점수가 너무 높다는 점이죠.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점수가 특선 일반 선수들보다 우수해서 올라온 선수들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경주를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혼란이 좀 발생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점수가 좀 너무 높다는 점에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렸었는데 일단 손재영 100점대입니다. 점수대가 월등하죠. 주드럭면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황인혁 다음으로 득점이 높은 손재영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명경민보다는 정태양, 윤현준과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윤현준도 전일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손재영이 윤현준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1번하고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정태양이 때리고 1번이 몰아가서 추편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재영이 명경민과 협공보다는 강급자들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손재영이 본인의 기량 믿고 명경민과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한다면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윤현준이 정탁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윤현준이 김민호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포 안승도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2하고 3-5까지는 함께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영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2하고 1번을 인정하고 윤현준, 정태양 양군에서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2번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현준이 가면 김민호가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손재영이 명경민 챙겨 나가려고 하다가 기존 선수들에게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공략 3복승에서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손재영도 명경민을 연승행진 이어 나갈 수 있는 특별 승급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경민 챙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